2번은요. 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랐던 구성원과 협업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경험과 이를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건 아까 지니핏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부분이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시 들려드리면 협업 갈등 상황 시에 적절한 대화 기술을 바탕으로 타인을 포용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저는 이 항목을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항공사가 통합되죠.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그러면 각자 다른 방식 문화에 적응하고 근무해왔던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게 됩니다. 물론 신입이니까 막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서로 다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간극을 좁혀 나갈 것인지 이 사람의 어떤 태도, 방향성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요한 게 뭐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제 차이에 대한 정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비스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또 한편 동료는 서비스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업무 협업 과정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원칙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유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냥 배려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아니라 합의하고 규칙을 만든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합의 규칙의 기준이 뭘까? 일단 연결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안전이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안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객 만족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죠.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다음에 비용입니다. 비용보단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합의 규칙을 만들었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때 해결된 걸 넘어서 그게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그런 협업의 갈등 해결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즉흥형이고 팀원은 체크리스트형이면 체크리스트를 최소화해서 속도를 높여서 합리적으로 문제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했던 내용들 가능하겠죠. 나는 고객 응대할 때 불만 고객이 있으면 좀 강경하게 말하는 편이고 누구는 되게 F라서 되게 좀 공감하는 형이야. 그래서 불만 고객 응대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져서 문제가 생겨. 그러면 기준을 정하는 거죠. 비용과 관련한 거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서는 강경하게 하자. 하지만 우리 서비스 품질이나 맛이나 뭐 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실 때는 공감을 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고 다 풀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어느 정도의 규정 틀을 만들자. 응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자. 개선해 보자.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조별 과제에서 이제 누군가는 큰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디테일부터 먼저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정리했던 부분들 말씀드려보면 스몰톡을 또 서비스할 때 스몰톡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런 것보단 빠르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고 나는 감성 서비스가 필요해. 아니야, 고객은 기다리는 걸 싫어해. 난 빨리 하는 게 중요해. 레스토랑에서도 주방에서 먼저 음식을 만드는 게 먼저냐? 홀의 응대를 먼저 하는 게 먼저냐? 그리고 재고 정리 같은 경우에도 좀 몰아서 분기별, 월별, 주기별 이게 좋은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뭔가 합의점이 있어야겠죠. 청소를 하는데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방식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갈등을 합의점을 도출해서 해결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특정 매장에서 특정 근무했던 곳에서 특정 팀 활동에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다면 이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작성하면 저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근무했을 당시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동료와 다른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조율하고 좁혀나가 더 나은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응대를 했고 동료는 불만 고객에 이런 게 중요하다 생각해 이런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문제 발생해야겠죠. 이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와의 이런 소통, 회의 또는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끝내도 되고요. 글자 수 여유가 남는다면 앞으로 함께 비행하는
동료들과도 업무 도중 발생하는 다양한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를 이러이러한 태도로 조율하며 더 단단한 팀워크, 시너지 내는 데 기여하는 지니가 되겠습니다. 지니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은 내가 틀렸으면 인정하고 상대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상대가 틀렸으면 배려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합의의 목적은 더 높은 고객 만족, 더 완벽한 안전, 더 높은 팀워크 향상,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조직 생활 하다 보면 3번 항목 할게요. 화려한 성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소하거나 번거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서 조직이나 구성원에 기여했던 경험 알려주십시오. 자, 배려, 희생, 협력, 솔선수범, 팀워크. 아까 대한항공에서는 프로액티브, 옛날 방식으로는 성실한 조직인,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내가 주도 면밀한 J형이다, 계획형이다. 나는 그래서 큰 틀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깔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어떤 동료들이 이런 부분들 놓치는지를 잘 알고 내가 착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혹은 더 완벽한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가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상황을 알아서 딱 잘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착해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소재 예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 면접 촬영해 오세요. 다음 주에 숙제를 준다. 그러면 뭐 누군가, 저희는 이든쌤이 있으니까 이든쌤이 영상 면접할 때 많이들 실수해서 평가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먼저 안내해서 학생들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 했던 거, 그런 것도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근무하는 곳에선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재고 정리,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신입 직원들이, 제가 쭉 정리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좀 티가 나진 않지만 좀 필요한 번거로운 일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는데, 이게 그냥 도움이 돼서 내가 계속한 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같이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되었던 거, 협업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던 거, 그 스타트의 불꽃이 내가 됐던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카페에서는 이제 리필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컵이나 시럽이나 소모품, 이런 것들이 먼저 내가 좀 채웠던 경험들. 기내에서도 뭐 비행하는 도중도 그렇지만 이제 그게 있어요. 다음 팀이 인수인계 받았을 때 물이나 컵이나 빨대나 등등등 재고가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채워져 있어야 돼.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위치에. 이런 것들과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레스토랑에서도 수저, 물티슈, 이런 뭐 소스, 향신료들을 좀 미리 준비했던 것들, 사전 준비를 통해서 정시 운영이 가능하고 고객들의 불필요한 요청 사항을 줄여서 더 원활한 서비스 수행 가능하겠죠. 호텔 로비에 예를 들어서 뭔가 짐을 맡기는 고객들이 어딘지 잘 몰라서 자꾸만 프론트에 물어봐서 체크인 시간에 바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관련된 어떤 동선 안내 표지판을 간단하게 만들었던 거, 계속 응대를 친절하게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나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썼던 사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때 알레르기나 이런 특정 문제가 있는 요청, 특이 요청사항이 있었던 고객이 있다면 이걸 그냥 구두로만 말하면 누락이 될 때가 있어서 큰 문제로 이어지니까 옆에 주방에서 잘 보이게 홀에서 적을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뭔가 이런 고객 요청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던 것들. 그리고 분실물 같은 경우에도 누가 누구 건지 언제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일지를 만들어서 이 제품은 어디에서 발견되었고 몇 시에 누가 발견했고, 그러면 이것을 전달한 인계자는 누구인가, 고객에게 이런 표를 만들었던 것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바쁘게 제공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어떤 평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객 평가 리뷰, 클레임들을 좀 정리해서 분석해서 동료들에게 알려줘서 일주일 동안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좀 주의하면 좋겠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방향성으로 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청소를 마감 시간대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게 되죠. 그러면 누락되는 곳이 있어. 근데 그 누락되는 게
다음날 아침에 오픈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누락하지 않도록 청소 체크리스트 만든 거 이런 것들도 될 거고,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들, 생각날 때마다 했던 것들이 뭔가 루틴화 시켰던 경험 이야기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특정 매장, 회사, 카페 등등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운영, 발전,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기여했던 경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번은 팀워크 지향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원으로 업무 수행 시 원만한 성격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통해 팀워크 향상에 기여한다. 팀워크 지향, 팀플레이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팀플레이어라고 표현해 보셔도 되겠죠. 저는 카페에서 근무했을 당시 항상 오픈조가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안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마감 팀원으로서 다음 오픈 팀을 배려해 이러한 부분을 했습니다. 덕분에 오픈팀으로부터 이런 칭찬도 듣고 실제 고객들에게도 이러이러한 결과로 이어져서 저의 작은 배려와 노력이 팀과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바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챙기지 못하는 그 작은 역할이 고객 불만을 만들고 고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경계를 두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의 팀워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이가 되겠습니다. 팀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등등등 갈 수 있겠죠. 전반적인 틀을 말씀드렸습니다.